ITQ 한글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가능 버전인 한글 파워포인트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 바로 할게요.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또는 컨트롤 S키로 단축키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파일의 저장 위치 나와 있죠. 문서 아래 ITQ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확장자가 PPTX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의 이름은 화면 상단에 나타나 있으니까 잘못 저장했다면 바로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과 슬라이드 1의 상단에 있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으로 가서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제일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에서 A4 용지로 변경, 오른쪽에 방향 슬라이드 가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보기 메뉴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마스터가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데 저희는 세 번째 것으로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나타나죠? 쪽번호는 이건데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화면 구성에서 쪽번호 이 상태면 크기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6포인트 정도로 변경할 거예요. 색깔 이대로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에 대해서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도 다른 지시가 없지만 그냥 저희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모두 나타나야 되죠. 슬라이드 번호는 나타나게 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해서 모두 적용 누르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글꼴 그리고 하단 로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단 로고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로 가서 저희는 ITQ 픽처 폴더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그림 파일은 교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주세요. 바로 그림 도구 서식 왼쪽에 색 메뉴 열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회색 배경 부분 클릭을 해주면 배경이 투명해지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에 보이는 이 하단 로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위에 제목을 만들 건데요. 뒤쪽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에서 보면 나와 있죠. 홈탭이나 삽입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 변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앞쪽의 도형도 동일한 도형이에요.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지는 항상 흑백으로 출제된다고 했죠.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보더라도 동일한 색상 변경해도 되고 다른 색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도형 각각 색깔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앞에 색깔 진한 것, 뒤에 색깔 연한 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임의 색상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 도형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두 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목 글꼴 뒤쪽에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합니다.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세요. 앞쪽에 나타난 도형 크기에 맞춰서 조절해 놓으세요. 홈탭으로 가서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40포인트. 그러면 전체 구성 1번, 2번 완료했습니다. 잠깐 정답 파일 열어서 보는 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이 슬라이드 안에는 이렇게 안쪽에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 저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7번을 사용한 정답 파일에서는 제목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 삽입, 차트 삽입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메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슬라이드 작업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걸 사용한 거예요.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설명에 슬라이드 어떤 거를 사용해라 이런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정답 파일들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동영상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반복적인 실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세 번째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전체 구성 작업은 끝을 내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저희가 작업한 슬라이드 세 번째 게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한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2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변경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른 작업 필요 없이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6번 슬라이드까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파일의 저장은 별다른 얘기 없어도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슬라이드 1에서는 이 안의 내용들 먼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에는 세부 조건 1, 2, 3번 있죠. 그러면 도형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 선택,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진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 도형 서식의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변경하세요.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파일 버튼 누르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이 진하게 나타나죠? 오른쪽에 다시 투명도 0 되어 있는 걸 50%로 5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1에서는 도형에 테두리 없어야 합니다. 도형 윤곽선 설정 따로 하지 않고요. 도형 효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삽입에서 워드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ESC 한 번만 누르면 바깥쪽만 선택이 되죠. 이제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 있죠?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제일 아래 변환으로 가주세요. 휘기에서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서 반사에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하지 못해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요. 흑백으로 변환하면 자동으로 그라데이션 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는 일반 글꼴처럼 그냥 검정으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상단 로고 나타나야 되죠?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투명해지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제일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의 모양은 서식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누르세요.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1이라고 입력하세요. 도형 안에 글꼴은 기본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이제 Shift 키 누르고 왼쪽에 1번 도형 같이 두 개 선택을 하세요. 홈탭에서 글꼴, 세부 조건 상단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같이 변경을 해 놓으세요. 도형에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이 두 개 도형을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 그리고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하세요. 두 개의 도형은 다른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드래그해서 이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를 해서 같은 간격으로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텍스트, 이 상자가 아닌 이 글자만이에요. 이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 가주세요. 세부 조건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2번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지정된 그림우.jpg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의 오른쪽 끝에 자르기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자르기 모양 나타났죠? 필요한 돈 모양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ESC키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는 종료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슬라이드 3으로 가주세요. 제목 먼저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 4, 5는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 4, 5에서는 아래 상자를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에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영어는 대소문자가 있죠.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고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다시 눌러주세요. 이제 세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한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설정하기 전에 바깥쪽 테두리 선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도형 옵션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 그리고 아래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슬라이드 3의 세부 조건 위에 1번 써있죠? 먼저 글머리 기호 지정할게요. 첫 번째 줄 드래그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2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홈탭에서 도둠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단락에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아래 3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대로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이제 위치는 조금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상자 높이도 조금 조절할 거고요. 너비를 조절해 놓으세요. 조절할 때 단어 단위로 영문은 이렇게 변경되죠.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각 줄의 내용 똑같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 복제를 해 놓으세요. 내용들 이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위아래가 이렇게 서로 영문인 경우에 드래그를 해서 블록 설정하면 N 옆에 이렇게 한 칸 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이렇게 수정했을 때 문단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단이 이렇게 변경된다면 블록 설정하지 말고 그냥 내용 입력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아래 내용 중에 두 줄로 되어 있는 문단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엔터키 누르고 다시 다음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높이는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글자는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너비만 위에 영문처럼 각 줄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놓으세요. 문단의 첫 번째 글자와 글머리 기호 사이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도 되는데요. 복제를 한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해야 되니까 조절할 경우에는 이 두 개 동일하게 조절하고요. 아니면 복제를 하기 전에 처음에 여기서 먼저 조절해 놓고 복제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것 알려드릴게요.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위에 보기에선 눈금자 체크를 해야지 위에 눈금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에 오각형, 아래 오각형, 밑에 사각형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아래 오각형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사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데 이번엔 글머리 기호만 이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옮기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눈금자에서 위쪽에 오각형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동일하게 동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에 첫 번째 문단도 동일하게 아래 것 잡고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아야 되고요. 이거는 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면 하고요.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따로 하지 마세요. 이제 세부 조건에 있는 동영상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오른쪽 비디오 그리고 내 PC의 비디오 눌러주세요. 동영상 더블 클릭해주세요. 동영상 삽입되면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크기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동영상에서 비디오 도구의 재생으로 가주세요. 조건 지정된 것처럼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 놓으세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 개수는 2로 변경, 행 개수는 세어보면 8이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상단과 왼쪽에 나타날 도형 생각해서 크기를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세부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 열어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하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셀 너비는 입력하면서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입력한 모든 셀의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줄 간격을 따로 1.5줄로 변경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상단 도형, 왼쪽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왼쪽의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제일 끝에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좌측 도형은 세부 조건에 2번에 나와 있죠.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는 선형, 그리고 방향은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각도는 90%로 자동 지정되어 있고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은 왼쪽과 오른쪽만 나타나 있죠. 색상 변경할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위에 진한색, 아래 옅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꼴만 수정하면 되겠죠. 홈에서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정렬은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요. 내용 미리 입력해도 됩니다.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에 맞춰 놓으세요. 아래로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고 복제해서 표 크기와 맞게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입력할 때 비디오 엔터키, 게임 이렇게 두 줄 입력하면 됩니다. 테두리 이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얇게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 두께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할게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테두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위쪽에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좌측의 도형처럼 윤곽선 두께는 동일하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변경하지 않는다면 여기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색상, 임의의 색상 변경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도형의 채우기 다른 색으로 변경, 그리고 도형 윤곽선 동일하게 통일시켜 놓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왼손은 놓고 마우스로만 쭉 드래그해서 표 너비와 같게 이렇게 조절해 놓으세요. 글꼴 속성 조절 안 했죠? 그냥 뒤에 도형까지 같이 선택을 해도 되고요. 클릭, 쉬프트 클릭 이렇게 앞에 도형만 선택을 해도 됩니다.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다른 거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두 개 선택된 거 없애고 다시 각각 도형 선택해 내용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세부 조건 1, 2, 3번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3번, 2번, 1번 순서로 작업을 했죠. 도형 만들 때도 상단의 도형 먼저 작업해도 되는데 왼쪽 거에 그라데이션 지정이 되어 있어서 왼쪽 거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게 그라데이션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표, 그리고 좌측, 그리고 상단 도형 이런 순서로 작업하도록 해보세요.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콤보 선택을 해주세요. 계열 1과 2만 사용할 거예요. 슬라이드 5의 세부 조건 상단에 1번, 2번 써있죠. 차트의 종류,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차트 모양의 아래쪽에 표가 보이고 있죠. 표의 두 번째 줄 NFT 시장 규모는 계열 1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증가율 %는 계열 2예요. 세부 조건의 중간쯤 보면 데이터 서식이라고 해서 증가율 %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변경,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 나타났고요. 위에 데이터 편집창 나타났죠. 계열 3은 필요 없으니까 D열 열머리글에서 삭제를 해버릴게요. 항목 1에서 4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6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의 가로축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이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이런 메시지 나타나면 그냥 확인 누르면 현재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게
모두 차트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계열 1과 계열 2 이름 써줘야 되죠? 열너비 조금 키워주고 보도록 할게요. 계열 1과 계열 2의 이름 써야 되죠? 너비 조금 키워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계열 1, 2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마다 아래쪽의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죠. 차트의 왼쪽과 오른쪽 세로축 값들 확인해 보세요. 최소값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숫자 서식이에요. 최소값이 하이픈이 아닌 숫자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1과 계열 2는 모두 다 숫자 서식이라는 거고요. 소수점 자리도 필요 없고요. 천 단위 구분교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이 데이터만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숫자로 변경을 해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편집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숫자 잘못 입력하면 이걸 닫은 후에 나중에 데이터 편집 다시 들어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지시대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 바깥쪽 선택되어 있죠. 차트의 글꼴 지정된 대로 변경할게요. 차트의 글꼴은 홈탭에서 먼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 차트 제목 아래쪽에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이 선택 영역인데요. 채우기를 노랑으로 표준색에서 지정하세요. 그리고 차트 안쪽에 마우스 가져가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는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출력 형태에는 없죠. 가로선을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차트 글꼴 색은 현재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검정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차트의 모양이 출력과 비슷한 상태로 있으면 조금 낫겠죠. 차트 오른쪽에 차트 요소,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 범례 필요 없죠? 체크 해제. 위쪽에 데이터표 나타나야 되죠? 체크를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이제 닫고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여기에 선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여기는 그림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도 글자 선택,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도 글자 선택해서 윤곽선의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숫자 서식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왼쪽은 0에서 100단위씩 변경, 최대 800 따로 수정할 거 없죠. 오른쪽은 0에서 200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차트의 오른쪽에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을 변경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최소, 최대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주 단위만 20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먼저 채우기와 그림자 지정 먼저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은 검정, 그리고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로 가서 지정된 오프셋 오른쪽을 바깥쪽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차트의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이제 차트 제목 써있는 거 블록 설정해서 내용 수정하세요. 세부 조건의 값 표시를 보면은 2021년 데이터 여기죠. 그리고 NFT 시장 규모 계열 여기죠. 712 나타나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막대 그래프에 올리면 710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 하나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꺾인 부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꺾인 부위 5개가 모두 선택됐죠?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으로 가서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 형식을 출력과 동일한 마름모로 변경, 크기는 10에서 12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조금 좁게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차트의 바깥쪽 클릭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나타나죠? 현재 219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이 작아지면은 너비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출력과 비슷하게만 맞춰 놓고요. 출력 형태 보면서 비슷한 정도로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특별한 값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크기와 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 열어주세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ESC 키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먼저 변경을 해 놓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6번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왼쪽에 커다란 뒤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해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에는 도형에 모두 테두리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색상 옅은 색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게 변경을 해 놓을게요. 오른쪽에 동일한 도형이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 위에 서식에서 회전에 좌우 대칭 해주세요. 흑백으로 보이는 시험지에서 회색이 같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색깔 다시 바꾸진 않겠습니다. 이제 도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 두 개 같이 만들어야 되죠. 오른쪽은 도형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작업이 편한 도형만 만드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첫 번째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설정은 조금 이따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아래쪽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쪽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쪽 도형은 같은 크기로 만들고 회전을 시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아직 만들지 않을게요. 왼쪽에 도형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연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 커다란 파선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왼쪽에 국의 도형은 위에 도형 복제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마음의 초상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노란색 핸들이 조금 많이 있죠. 드래그를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우선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순서도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선과 복제할 도형 이거 빼고 오른쪽은 다 되었는데요. 먼저 만든 도형들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설정할 거 있죠.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게 4분의 3포인트로 변경,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 그리고 아래쪽 이 도형만 따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먼저 파선으로 변경, 그리고 너무 얇은 선으로 되어 있죠. 두께를 두꺼운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도형 안에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각각의 도형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임의 색상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해서 최대한 비슷한 크기와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복제할 도형, 국내 도형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복제, 그리고 여기도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회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위에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누르세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맞춰보면 이 도형이 위에 있는 원래 도형보단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원래 도형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 크기와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눌러서 맞춰 놓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이 두 개 도형 내용 수정하세요. 아래쪽에 연결선이 있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선에서 구부러진 연결선 선택해서 마음의 초상 왼쪽에 연결점에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연결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세요. 선이 너무 얇게 되어 있죠.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 다시 윤곽선의 두꺼운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끝과 시작에 동그란 점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 안 보이고 있죠. 이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제일 밑에 화살표로 가면 모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형도 선택해서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 놓으세요. 왼쪽에도 도형 먼저 만들 텐데요. 오른쪽에 제일 상단 도형과 동일하죠?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복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오른쪽에 소유권 판매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조금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걸 한번 해줘야 합니다. 상하 대칭하면 글자 입력했을 때 글자가 뒤집혀져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로 글자는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쪽에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쪽 3개 도형만 다시 수정하면 되겠죠. 3개 도형, 쉬프트 클릭해주세요.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게, 그리고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도형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각각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 도형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글자색은 다시 흰색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텍스트 상자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식, 텍스트 상자 누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상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2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상자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하고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상자에 입력한 것처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글꼴 설정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도둠에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가운데 맞춤 이 상태에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같은 모양 찾아야 되죠. 프로세스형에서 세 번째 보면은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이게 있습니다.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크기 위치 우선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조건에 3차원 벽돌화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어서 3차원의 벽돌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색깔이 옅어서 뒤에 화살표 잘 안 보이고 있죠. 색 변경해서 뒤에 화살표도 진하게 보이는 것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3개 박스가 동일한 색깔로 보이면 됩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여기도 도형과 동일하게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죠.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한 줄로 내용 입력하면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2줄 자동으로 되는데요. NFT 발행, 여기는 다르게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줄 간격이 넓게 만들어지고요. T 뒤에서 Shift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 좁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시 스마트 아트,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엔 피라미드형에서 보면은 세 번째 피라미드 목록형 이걸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크기 위치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3개밖에 안 보이고 있죠. 왼쪽에 꺽쇠 눌러주세요. 첫 번째에서 소유권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에서 소유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상자 하나 더 만들어졌죠. 이젠 엔터키 누르지 말고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 끝났으니까 이건 닫도록 할게요. ESC키 2번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스타일 먼저 변경해야 되는데요. 스타일 목록에서 3차원 경사로 변경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색 변경 여기서 따로 변경해도 되고요.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은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그리고 다른 건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룹화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만든 거는 이렇게 테두리가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여기서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하단 로고는 드래그해도 선택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됩니다. 모두 선택되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는 아래 슬라이드 이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드래그를 아래쪽까지 선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 1번에 바운드 지정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바운드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닦아내기를 선택, 그리고 오른쪽 효과 옵션 열어서 오른쪽에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번호가 왼쪽 1번, 오른쪽 2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고요. 글자 틀린 부분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위치, 크기, 조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시험장에서는 저장을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제출 확인한 후에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